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오늘은 사정상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그 유럽 파리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지금 유럽 상황 아주 심각해졌어요. 어떻든가요? 네, 근데 제 출국 전과 후가 좀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출국 전까지는 프랑스가 그냥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예, 그렇습니다. 며칠 날 출발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서 출발한 것이 지난 일요일이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월요일에 도착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한 2, 3일 사이에 달라지고 있군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사람들도 마스크 착용 없이 그냥 일반 생활을 했고요. 모든 가게도 정상 영업하고 정상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출국하기 직전에 지난 목요일이었는데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있었습니다. 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간다. 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 그러니까 3월달 납세를 유예한다는 이런 조치들이 내놓았었고요. 네, 그로부터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지난 월요일에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더 강력한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예. 이제부터는 모든 시민들이 허가 없이 통행이 금지됩니다. 산책하고 이제 개인적인 운동 이런 거는 동네에서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유서를 소지해야 되고요. 지금 프랑스는 현재 길거리에는 군과 경찰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시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 담화에서도 지금 전시 상황이라는 언급이 수차례 있었고요. 네. 지금 쉥겐 조약 국가들의 국경선이 완전히 이제 통제됐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자유 이동이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쉥겐 조약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유럽의 26개 정도 국가가, 물론 이제 조약상으로는 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그런데 그 내부에서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외부로는 이제 보통의 경우처럼 우리가 이제 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 내부에서는 여권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이제 그런 조약인데 쉥겐 조약 국가들 안에서는 그러니까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그 외부 국가들과는 완전히 국경선이 통제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많이 놀란 모습들이고, 지금 사재기 조짐마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급반전에 대해서 프랑스를 포함해서 유럽의 정부들이 지난달 한국 같은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냥 너무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쳤다. 지금 유럽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최근에 강경화 외교장관이 영국 BBC랑 인터뷰했었죠. 그건 어떤 내용이었죠? 지난 15일이었는데요. 한국이 어떻게 대처했기에 지난 큰 위기 상황에서 다시 통제권 안으로 상황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의 답변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대응에 대한 외신의 평가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한국 정부의 기본 전략은 크게 개방성과 투명성이었습니다. 네. 그 원칙을 가지고 초기에 공격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강경화 장관은 특히 정부의 이런 전략이 가능했던 것은 좋은 의료 시스템과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의료와 정보통신의 훌륭한 기반 위에서 현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었고, 이로 인해서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료 시스템, 훌륭한 인터넷망,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 세 가지 요소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상황이 엄중하고 여전히 우리도 이제 혹독한 시간을 남겨놓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외신들이 평가하고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대응 방식은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사례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특히 외신이 평가하는 한국 방역 당국의 성공 비결은
초기에 공격적 대응에 있었다. 이렇게 지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미국의 UPI 통신은 지난 14일 보도에서 한국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 확진자 급증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면서 이 공격적이고 조기에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한국이 취하는 대응 방식의 핵심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그 다른 나라에서 한국과 같은 이 공격적인 대응이 없었던 것이 그 확산을 방치한 그런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UPI 통신도 미국의 지금까지 검진 성과는 낙제점이라고 하는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의 안소니 파시 소장의 말을 인용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위기 상황에서는 초기에 정부가 빠르게 판단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정말 결정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게 최근 외신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발생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와 정보통신 인프라 그리고 이제 대처 매뉴얼 이런 것들을 가진 국가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의 갈림길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예. 지금 유럽이 바이러스 확산의 새로운 근원지가 되고 있고 또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지금 사회적 동요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국민 건강 보호 관련해서 공공의료 부문 예산이 삭감된 것. 그랬다면서요. 예, 최근 극우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재정 규모 삭감 등으로 해서 공공의료 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의 LA 타임스의 14일자 보도에는 하버드 대학 로스쿨의 수잔 크로포드 교수의 기고문이 하나 실렸는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크로포드 교수의 기고문 어떤 내용이에요? 현 상황을 크로포드 교수는 과거 그러니까 지난 세기 1929년 미국 대공화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당시 민간 시장의 효율성에 매료돼 있던 미국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에만 의지하고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사회주의나 직산주의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은 예. 상황은 더 암울해졌다면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기 역시 매시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대응에 소홀히 하면서 역시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크로포드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능력과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이제 미국도 1932년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등장이 이제 바로 그러했는데 예. 이런 정부 역할을 새삼 상기시킨다는 것이 애석하게도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트럼프 초기에 그냥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포드 교수는 미국이 레이건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정부 역할을 축소하면서 이 정부라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예. 그 결과 다방면에서 미국을 무기력하게 빠지고 있게 만든다면서 기후 변화의 무기력한 대응이 바로 중요한 사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런 무기력한 정부, 크로포드 교수는 hollowing out of government, 그러니까는 정부 공동화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위기, 지금 그동안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미국의 의료 보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은 데서 연유가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한 온라인 수업,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권장하고 있는데 텔레워킹 그러니까 이 재택근무 이거에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미국인 대다수는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렇게 크로포드 교수가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으로 지금 꼽히는 훌륭한 의료 시스템, 의료 체계, 그 다음에 인터넷만 전상 기반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이거죠. 네, 위에 지적되고 있는 미국의 취약한 부분, 이 정반대의 경우가 바로 한국이라고 이제 크로포드 교수가 말하는데요.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은 수십 년 만에 전쟁 폐허에서 일어서서 모든 곳에 광섬유 인터넷 접속을 구축을 했으며 한국 정부는 민간에 맡겨서는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정보통신 접속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서 지금의 한국 인터넷망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역시 한국은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나라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때 한국이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를 포함해서 이 수십만 건의 진단 검사를 진행할 준비가 됐던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바로 이런 국가의 공공 영역에 대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결론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로포드 교수는요, 20세기 초 미국의 대공황 당시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방임주의적인 대응이 평상시 상황이 아닌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그런 점에서 공공의료 기반을 무너뜨리면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외신들도 이제 한국식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예. 정부의 빠른 대응, 그다음에 공공의료 기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정부의 적극적 관여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정부 관여를 이야기할 때 사실 중국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많은 외신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식 방식, 그다음에 한국식 방식을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의 경우 정부가 통제하고 규제하고 감시하는 반면에 한국은 개방하고 연대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다. 이런 소개가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한국은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면서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여준 주목할 만한 케이스다. 이런 이제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가 이 훌륭한 의료 시스템과 탄탄한 인터넷망을 가능하게 했고 그걸 다시 정부가 투명하게 엮어낸 결과다. 이제 이런 평가인 거죠. 한국식 모델에 대해서 중국 쪽의 반응, 중국 언론의 평가 같은 거는 별로 없습니까? 중국에서도 최근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15일자인데요. 중국의 관영 영자 신문인데 글로벌 타임스에 보면은 한국의 바이러스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이거는 모두를 위한 모델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내놨거든요. 어허. 한국은 극단적 그러니까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어떤 봉쇄 없이 점차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있고 이는 공격적인 검사 활동과 추적 기술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예. 한국이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 지역에 바이러스가 집중되었기 때문이지 다른 국가들처럼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엄격한 봉쇄 대책이 더 실용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후베이성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사실 중국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이탈리아 상황이 북부 롬바르디아 지방 중심으로의 피해가 집중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이제 이런 반론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최근 이탈리아의 한 유력지인데요. 이 팬데믹,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인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모델과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17일자 이탈리아의 라스템파라고 하는 유력지입니다. 예. 현재 코로나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중국, 한국, 이탈리아, 영국 이렇게 4개의 모델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경우 군사작전 스타일의 대응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단 사흘 만에 병상 1,000개 규모의 병원을 짓고 또 발병 지역을 통째로 이 봉쇄 고립시키면서 전 국토를 군사작전 지역으로 만들어서 대응을 했다. 이렇게 그랬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탈리아도 중국하고 이제 비슷한 방식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면서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활용한 이 광범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만 이 정밀 격리, 소위 말해서 핀셋 격리를 하고 예. 나머지는 사회적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 이 광범위하고 효과적 검사와 선별적 격리를 취하는 모델이 한국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 모델이라는 것은 이 방임적인 방식이라는 건데 중국처럼 자유를 박탈하거나 한국처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대응은 영국 사고 방식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 각자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소개한 그 LA 타임스의 그 하버드 대학 크로포드 교수 기고문에 나오는 바에 따르면 영국도 이거는 안 되는 거네요. 이런 모델은. 그렇죠. 이제 이 분석에 따르면 그런데 심지어는 이 라스템파지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그 존슨 총리가 한 말인데 가족을 잃는 슬픔에 대비해야 된다. 이 말을 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건 역사에 남을 발언이다. 이렇게 총평을 했는데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그 영국 피해가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서 그럴 수 있었는지 몰라도 최근 영국의 의학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존슨 정부의 대처 방식도 최근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180도 전환됐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외신 보도를 더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예. 사실 이거는 좀 망설였던 게 상당히 과학 전문 내용이라서 좀 난해할 수 있는데, 미국의 뉴 스테이트먼이라고 하는 시사지에 실린 과학 논문인데요. 네. 사스 계열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RNA, 그러니까는 리보핵산이 무작위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네. 그 인간 게놈은 바이러스와 숙주 사이의 싸움이 진화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일괄적인 그 역학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국가 간의 통계도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과 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정교함을 감안을 했을 때, 네. 한국에서 추출한 그 사망률, 이게 아마 우리가 가진 감염과 사망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계산한 방법일 것이다라고 이 논문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진단자 숫자 대비 사망률이 한 1%, 이게 우리가 가장 정확하고,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은 사실은 더 많은 확진자가 있는데 진단을 못 해내고 있는 거죠. 아니면 안 하고 있거나,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